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 제12-7강으로 남성의 제다신약과 궁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지에 어떤 십성을 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궁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사주가 제다 신약인 사람의 궁합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라는 것은 육친적인 관점에서 남자에게는 여자를 나타내거든요. 여자는 남자 남편을 나타내는 게 관이죠. 제가 아니라 관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 제성운이 여자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궁합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남자분하고 이 여자분하고 이 궁합이 잘 맞느냐, 그리고 이 남자는 그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니까 제다 신약의 궁합은 남자를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제목이 남성의 제다 신약과 궁합입니다. 그러니까 제다 신약을 갖고 있는 이 남성은 어떤 궁합의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제다 신약인 남자의 특징을 보면은요, 우선 이 제다 신약이라는 게 뭐냐면 사주팔자에 제성운이 많은 거예요. 제성운이 많은데 일간의 힘이 약한 사람, 이런 사주를 제다 신약 사주라고 합니다. 남자에게도 제다 신약이 있고 여자에게도 제다 신약이 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남자입니다. 이 남자에게는 이 제라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데 돈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자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자에게 돈과 여자라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자 사주에 돈과 여자를 나타내는 제성운이 강하지만 사주가 신약하여 치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획득하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번다 그랬을 때 그 돈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제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돈을 획득하는 그 행위까지 포함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성운이라는 것은 그 결과물 자체를 나타내는 거지 그 결과물을 얻기 위한 행위까지 포함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행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한다든가, 일을 했으니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해당하는 것은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힘이 있어야 일을 하죠. 그래야 그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봤을 때 신강한 사람이 그 재물취득에 유리하다. 다른 책에는, 일반적으로 책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강한 사람이 재물취득에 유리하다고 대부분의 사주명리학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 흘러가는 10년 대운이나 1년운에서 신약한 사주라도 용신대운이 들어왔을 때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사주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신약하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신강하다 그래 갖고 좋아할 필요도 없어요. 극신약하거나 극신강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성이라는 것은요, 여성에게도 있죠. 재성이라는 것은 남자에게 여자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자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다신약이라는 건 제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니까 내 사주에, 남자 사주에 제가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여자에게 만족하기 힘들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주를 보면 관사론잡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자 사주를 딱 봤을 때 아, 이 여자가 남자를 나타내는 관이 많구나. 그러면 이 여자는 결혼해서 뭐 이혼을 한다거나 일부 종사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남자도 여자를 나타내는 재가 많으면 한 여자의 만족을 못한다는 것은 그 여자로서는, 배우자가 될 여자로서는 큰 결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궁합을 볼 때 불리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제자 신약 사주면 그 사람은 궁합에서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제자 신약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 남자가 제자 신약인 경우의 특징을 보면 대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특징이 안 좋아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잔소리가 많고 소심하며 계산적이고 껄떡새 스타일이 많다. 껄떡새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뭘 얻어먹고 막 뭘 얻어먹으려는 사람을 좀 업신여겨가지고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 있을 때 그냥 여기저기 와가지고 껄떡대는 사람들, 이런 스타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제자 신약인 사람들이 왜 잔소리가 많으냐? 돈이 없으니까. 이 부인에게는 있잖아요. 돈을 주면 부인이 좋아하죠. 그리고 떠받듭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면 여자가 남편을 떠받들 수밖에 없죠. 남편 덕분에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데 남자가 돈을 못 번다. 그러면은 그 남자에게는 큰 약점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말을 안 들어요. 돈을 안 주면. 그러니까 잔소리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소심하겠죠. 제자 신약이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재물을 취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 신약 자체는 그 돈을 못 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주에 재가 많다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좋아한다고 봐야 돼요. 당연히 돈을 좋아합니다. 내 사주에 재가 많다는 것은. 그리고 그러면 사주에 돈이 많다는 것은 어떻겠어요? 사람이 계산적일 수밖에 없죠. 돈이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익을 얻느냐 손해를 보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야죠. 그래서 재가 많은 사람들, 제자 신약 사주도 그렇고 재성운이 발달된 사람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세밀합니다. 사람이 세밀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손해를 보느냐 이득을 보느냐, 숫자로 나타나 있는 이런 돈을 갖다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작업이 필요한 일에 적합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문과 스타일이냐 이과 스타일이냐 할 때 재가 많은 사람은 이과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작업에 뛰어나다는 것은 당연히 손재주도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작업이라는 건 손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의사다. 그래 의사도 그 수술을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는 의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도구를 갖고 하는 치과 의사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정밀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재성운이 발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뛰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그 정밀한 작업 이런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없는 남성이 여성을 취하려 할 경우 구설수가 따른다. 이건 뭐 특징이라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당연한 말을 제가 적은 것 같고요. 대운이나 세운에서 용신운이 들어올 때 재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사신약 사주 그러면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다신약 사주인 경우에도 부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운이나 일년운에서 기회를 잘 잡으면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재가 많다는 것은, 내 사주에 재가 많다는 것은 내가 취할 먹거리는 많다는 거예요. 단지 내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회를 잘 잡아서 그 능력을 발휘한다면 당연히 남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그래서 제다신약인 분들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대운의 흐름이 좋다면 유리하겠죠. 제다신약 사주인데 대운도 안 좋다. 그랬을 경우에는 불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목은 남성의 제다 신약과 궁합이지만 여성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요. 여성의 경우는 이 제라는 게 물론 돈이지만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어머니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제성운이 간성운을 생하잖아요. 근데 간성운이라는 게 남편을 나타내니까 남편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어머니죠. 그래서 육친관계에서 제성운은 시어머니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제다신약일 때 그리고 사주의 구성이 안 좋을 때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많은 재가 관성운을 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 간을 생하는 역할을 하니까 시어머니에게 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돈이 있다는 것은 뭐 그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결국은 자기도 그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제다신약인 사주가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뭐 신강하든 신약하든 저는 그 사주 분석하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사람들이 신강하고 신약하고 이런 걸 너무 따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분석해 보면은 그게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부자가 되려면 신강하고 볼 일이다. 우리나라 유명한 그 분이 쓰신 사주명리학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신강하고 볼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주 분석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신강하든 신약하든 일단은 사주에 재가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봐야죠. 그 사주가 뭐 신약하더라도 재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돈을 버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가 없어도요 지장간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장간까지 포함해서 재가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장간에도 없는 무재사주다. 그럴 경우에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제다신약 남성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그 예제를 보면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제는 제가 그동안 그 신청을 받으면서 제다신약인 남성의 그 사주를 4개를 뽑았어요. 그리고 이 신청자들이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걸 궁금해 하는지 그 소개글을 적어 주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신축년 경자월 기해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지금 2017년이니까 나이가 56세죠. 그리고 을미대운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캐나다로 이민을 한 지 30년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혼하셨으니까 25살 때,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이민을 가신 거죠. 그래서 10년 정도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고 그 후론 골프 티칭을 했는데 골프 티칭이라는 게 골프를 가르쳐줬다는 뜻이겠죠. 그것마저 생활이 힘들어서 지금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이제 단순 노동을 하는 거니까 잘 안 풀렸다고 봐야죠. 첫 번째 부인하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이혼하셨어요. 두 번째 부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져서 1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이혼을 하신 거죠. 두 부인들하고 헤어질 때는 아주 안 좋게 헤어진 것 같고 경찰서에도 몇 번씩 갔었다고 합니다. 몇 달이지만 감옥에도 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일이 안 풀렸던 것 같다고 하셨는데 요즘에 사는 게 너무 허무하다고 혼자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를 보면 경신년 경자월 기해일 정묘시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하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2개입니다. 이 사주는 신약하잖아요. 그리고 제다신약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제다신약이라고 하면은요 제가 한 3개는 있어야 돼요. 제가 3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주에서 무슨 운이 많다 어떤 오행이 많다 이럴 때 3개부터 많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월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월지라는 것은 다른 자리보다 2배에서 2배 반의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월지 포함해서 2개라면 이것도 제다신약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에 축토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자축이 되면서 이것을 방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토까지 수기운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전형적인 제다신약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재라는 게 여자를 나타내니까 이 재가 많은 남자들은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2번이나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운도 좀 안 풀렸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남자가 한 여자에 만족하기 어렵다, 이것을요 꼭 이혼하는 걸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자들처럼 이렇게 관사론자 같은 경우는요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남자랑 살다가 이혼해서 또 다른 남자랑 살고 뭐 바람도 가끔 피고 그런데 이 남자들은요 그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된다, 뭐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조강지처는 그대로 두면서 바람을 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다신약 사주 중에. 그러니까 이혼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은 참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잘 핀다고 봐야죠. 제다신약 사주는 바람을 잘 피거나 아니면은 여자운이 대체적으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주가 오행도 한두 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특별히 무슨 충국이라든가 삼형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운이 좀 안 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다신약 사주가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 부인하고 2번이나 헤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지금 인성운과 비거분에 해당하는 화기운과 토기운이 들어왔을 때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55세인데요. 58세 갑오대운, 이때가 상당히 좋다고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용신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갑목이 딱 들어오면서 갑기합으로 이 비거분인 토기운을 생성합니다. 이건 용신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58세 갑오대운, 이때는 상당히 기대를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48살이죠. 48살이고 상당히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남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자기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되시는 분이 굉장한 부자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청하신 분이. 그리고 결혼은 2, 3년 전쯤에 했고 아버님이 굉장히 부자이셔서 이 친구도 굉장히 풍족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부모를 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본인도 제다신약 사주지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제다신약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무조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영향도 당연히 받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에서 좋은 운이 오면 얼마든지 그 재물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신약하다고 보기가 좀 약간 신약하거나 아니면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주의 힘이 그렇게 약하진 않습니다. 사주의 힘이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 사주를 제다신약이 아니라 제다신강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주의 힘이 비교적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다신약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사주의 그 힘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신약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사주는 제가 제다신약 사주라고 예를 올렸습니다만은 사주의 힘이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이분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요, 그 재라는 것이 여자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주를 꼭 따질 필요 없이 사람의 속성이 똑같은데요. 남자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면 제다신약 사주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그 자기를 따르는 여자들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 젊은 여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남자의 속성이고 꼭 제다신약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지지에 미토하고 술토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52세 기축대운이 축술 및 사명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술미로 해당이 되는 것이 전부 다 재성운이에요. 그러니까 52세에서부터 61세까지 이때는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건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건강 체크 잘 하셔야 되고, 이 토기운이 소화기관인 위를 나타내니까 위를 특히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라는 것이 돈과 여자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리한 투자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뭐 꺼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재물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 문제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는 잘 살고 있는데 이 50대 기축대운이 축술 및 사명살이라는 거, 이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현 직장 생활에 해이감을 느낀다면서 내년에 사업을 준비하는 지인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 신청을 하셨으니까 올해 이제 사업을 이제 하시겠죠. 이분이 현재는 영업팀장급으로 직원으로서의 영업수완은 좋은데 향후 오너로서의 사업수완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그때 신청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아직 미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남동생 한두 명 있고 양부모님은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고, 미혼이지만 여자관계가 조금 복잡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을 보세요. 경신년 기축월 병신일 병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딱 보더라도 여자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여자관계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냐면요, 우선 일주하고 시주가 똑같죠. 병신일주에 시주도 병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기둥 나란히 있을 때 안 좋습니다. 일간과 똑같은 기둥이 하나 더 있을 때, 뭐 시주에 있든 월주에 있든 연주에 있든, 그 일간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주하고 시주가 똑같다, 이런 것은 그래도 좀 덜해요, 그 충격이. 그런데 일주하고 이렇게 똑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 안 좋냐, 일부 종사가 좀 어렵다고 봐야죠. 대부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 재를 나타내는 금기운이 4개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자관계가 좀 복잡한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여러 여자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덜한데 지금까지 어떤 나라였냐면, 남자들은 이렇게 여러 여자들을 만나기가 쉬웠어요. 그렇게 바람도 피고 많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렇게 대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유부녀가 뭐 다른 남자를 이렇게 막 대놓고 사귄다든가 뭐 이런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사귀는 데 있어서는, 바람피고 뭐 이런 데 있어서는 남자들이 훨씬 유리했죠, 이 한국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간통죄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자의 간사론자과 남자의 제다신약을 볼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여자의 간사론잡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혼하는 경우,
뭐 그런 게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남자의 경우에는요, 제다 신약이라고 해서 꼭 여러 번 이혼을 한다, 뭐 이런 거보다는 바람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 관계가 뭐 복잡하거나 뭐 바람을 피거나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남자들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그냥 부인 놔두고 굳이 이혼할 필요 없잖아요. 재산도 나눠주고 그래야 되는데, 애들도 키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인 놔두고 바람 피는 거예요. 이런 제다신약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왜 결혼을 안 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면, 흘러가는 대운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분의 그 결혼 정년기에 해당하는 시기가 언제였나 보시면, 일단은 16살서부터 25살까지, 이때가 이제 여자를 많이 만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뭐 결혼을 25살, 24살, 25살에 결혼하면 일찍 하는 거죠. 근데 일찍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때에도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16살서부터 25살까지 신묘대운이 묘신 원진살이죠. 원진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원진살이라는 것은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걸 말하고, 그 미혼일 경우에는 청춘사업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청춘사업이 안 된다는 걸 이성을 못 만난다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성은 다 만나요. 만나는데 자기 의도대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애인하고 사귀다가 결혼을 할 듯 하다가 뭐 헤어졌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무슨 삼각관계에 빠져서 연애하는데 애먹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부분 결혼하는 시기는 그럼 26살서부터 35살로 봐야 되거든요. 이때가 임진대운인데 천간이 병임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운에서 충을 받는다든가, 천간이든 지지든 충을 받는다든가, 뭐 형살이 있다든가 뭐 이러면 일이 잘 안 풀리죠. 그런데 일이 안 풀린다는 게 어떤 식으로 안 풀리느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결혼이 잘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30대 중반인데 현재까지 미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미혼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2016년이 이제 병신년이고 일주하고 똑같아요. 2017년은 겁재운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빨리 결혼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올해나 내년쯤에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다 신약을 갖고 있는 분의 사주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2017년이니까 47살이죠. 중학교 때 캐나다로 가족 모두가 이민을 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4년 전쯤에는 아버지께 받은 돈 3억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려다가 모두 사기를 당해서 현재는 모아놓은 재산도 거의 없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3억이라면 큰 돈이죠. 3억이면 서울 변두리에서 나홀로 아파트 한 25평 정도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서울 그 변두리라는 게 저기 끝에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는 그런 쪽에 대단지 아파트도 말고 한 나홀로 아파트 정도, 그 정도를 한 25평, 30평, 나홀로 아파트니까 한 30평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한 3억 정도 갖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좀 중심에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강남이 아니더라도 뭐 사대문 근처에 있는 데라든가 그런 데에는 3억 갖고 못 삽니다. 25평짜리 아파트도 한 4억은 줘야 돼요. 4억, 4억 5천. 그러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니까요. 저 돈을 언제 모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이 비싼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옛날에 이제 쌌을 때 그때 어떻게 뭐 재개발하고 뭐 그랬을 때 들어가 갖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올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3억을 가지고 한국에 오셨는데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참 그 벌 받을 거예요. 그 사람들 남들 사기 쳐가지고 그렇게 그 피눈물 쏟게 만드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고 내년 봄에는 여자분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지 직장이나 사업운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예전에 신청하셨던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분 사주를 보면 신해년 을미월 을미일 정축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한눈에 이렇게 딱 보면 이 사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 딱 눈에 들어오시죠? 지금까지 제 사주 분석 많이 보셨으니까 딱 봐도 안 좋은 사주죠. 왜 안 좋겠어요? 천간지지가 다 충이잖아요. 이렇게 충이 많은 사주는 안 좋은 사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간은 을신충, 지지는 충미충인데요. 이분은 천간지지가 또 다 쌍충이에요. 이런 사주도 좀 드뭅니다. 천간이 을목이 2개에다가 신금이 하나 있죠. 이걸 쌍충이라고 합니다. 미토가 2개에 축토가 하나죠. 이것도 쌍충으로 보고 있어요. 쌍충이라는 얘기는 강도가 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행의 구성을 한번 볼까요? 목기운 하나, 화기운 하나, 토기운 셋, 금기운 하나, 수기운 하나. 목화토금수는 하나씩 다 들어있는데 이 충의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그러면 이 사주가 제다신약사주거든요. 그러면 축토가 있고 미토가 있고 미토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 재성운이 여지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재성운이 쌍충으로 깨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제다신약이라는 그 자체도 재물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건데 이 재성운이 쌍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요? 3억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도 가족이 이제 캐나다로 가가지고 중학교 때 캐나다로 가서 이제 고생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모아놓은 돈인데 그걸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딱 갖고 있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사업하지 말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사주를 봤을 때요, 재성운이 여지없이 깨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결혼해갖고요, 그냥 부인한테 돈 벌어다 주면서 부인 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 좀 살림을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갖고 돈을 맡기는 게 낫죠. 사주에 재성운이 깨지는 사람들은요, 재물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재가 없는 사람하고 무재사주하고 재성운이 깨지는 사주가 있거든요. 둘 다 안 좋아요. 둘 다 안 좋은데 깨지는 게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무재사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운이나 일련운에서 재성운이 들어오면 보충이 되잖아요. 그런데 재성운이 깨지는 건 그 사람 인생에서 내 재물운이 깨진다는 얘기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뭐 사업한다느니 뭐 이랬다가 사기를 당할 수 있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사기를 당하냐 이거예요. 왜? 그러니까 사기치는 놈들도 나쁜 놈이지만 그걸 이제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재물적인 부분에선 이렇고 배우자의 운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것도 안 좋습니다. 지금 이분도 일주하고 월주가 똑같죠? 제가 이렇게 똑같은 기둥이 있는 거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을미 일주에서 미토가 이제 배우자궁이잖아요. 그리고 재라는 게 여자를 나타내는데 충미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기업 다니시면서 올해 결혼을 하셨는지 아니면 결혼을 할 예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주의해야 되는 사주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가 2017년 정유년이고 내년이 무술년이잖아요. 내년에 축술 및 삼형살입니다. 내년 무술년이요, 안 좋은 해예요. 무술년이 안 좋은 해입니다. 제가 지금 사주 상담을 하면서 내년에 안 좋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운이니까, 토기운은 지지가 4글자잖아요. 4개잖아요. 다른 오행, 다른 그 12지지보다 2개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주에 토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토기운이 기신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 천간지지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 천간도 같은 오행이고 지지도 같은 오행이잖아요. 이럴 때가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뭐 제사를 많이 지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때 명절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되게 그 천간지지가 모두 똑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때에는 2018년도가 그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운이 안 좋은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내년은 축술 및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 토기운이 여기서 기신이라고 봐야 되는데 천간까지 토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지지가 다 기신운인데다가 삼형살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50대 운을 보면 기축대 운이잖아요. 지금 46살인데 기축대 운에 또 지지가 축미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분하고 이제 결혼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여자분이 있겠지만 그 흘러가는 운을 봤을 때에는 배우자분하고도 대단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네 분의 사주를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대체적으로 어때요? 남자가 제다 신약이라고 하면 안 좋죠. 궁합이 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간사론잡이나 남자들의 제다 신약이나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흘러가는 대운이 아주 기가 막히게 흘러가지 않는 한은 좋은 궁합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규호의 전공 심화과정 기초 12-7강으로 남성의 제다 신약과 궁합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